네이버 창사 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왜 급등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주식디자인연구소 곽용훈 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저희가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하신 건 그럴 것 같아요. 네이버가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잘 가는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네. 이제 그 산업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산업 트렌드가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이런 산업 성장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변화하고 있는 거죠. 기타 일반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회사가 속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산업 트렌드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미디어 안에서 이제 쌍두마차라고 하잖아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 두 대기업들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실생활이 많이 침투되어 있고 네. 다양한 사업들에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분야, 이제 데이터 분야도 있고 네, 네. 여기에 또 쇼핑하면 네이버 쇼핑, 네이버의 네. 광고 효과, 플랫폼도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아무래도 그 성장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웹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이커머스 쪽의 성장세는 이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 CJ 대한통운과 또 업무 협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 풀필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보관하고 어떤 센터에 가고 소비자까지 전달되는데 여러 가지 한 보통 4단계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2가지의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보관소에 딱 물건을 모아 놓으면은 바로 소비자한테 배달되는 새로운 어떤 이커머스 서비스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이버가 과거에 조금 안 좋았던 게 이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달이 좀 바로 좀 안 되는 그런 약점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CJ 대한통운과 업무 협력을 함으로써 좀 더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에 대한 그 부분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채널 효과로도 광고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동안은 이 운송, 배송이 문제가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CJ 대한통운과 손잡으면서 네. 해결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빅히트에도 또 지분을 네, 네. 사들이면서 네. 참 많은 곳과 투자한다라는 인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오면서 네. 빅히트의 주가도 올랐지만 네이버의 주가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본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거죠. 뭐 빅히트의 지금 자회사죠. 뭐 BNX 향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분은 48%인가요? 네. 예, 49%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플랫폼을 더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의 또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 인수를 했죠.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가 지금 유명한 게 웹툰이잖아요. 네. 웹툰에다가 웹소설을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엔터테인먼트사 또 이렇게 협약을 또 하는 이유가 영상 콘텐츠, 영상 플랫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기존의 빅히트 이외에도 먼저 YG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먼저 업무 제휴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국내에 빅3 엔터테인먼트사와 이미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또 확보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레벨업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만화 책방, 만화 시장이 아니라 웹툰 시장은 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네. 않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또 TV, 컴퓨터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네. 당연히 저는 사실 웹툰을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세요? 돈 주고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라든가 또 이렇게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호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저는 또 이렇게 넷플릭스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주문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형태로 생활 패턴이 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또 본사를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웹툰의 어떤 상장 가치가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IB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5조에서 6조 정도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근사하게 미국에 본사를 옮기고 아시아의 디즈니로 거듭나고 좋은 얘기인데요. 그건 다 그냥 좋은 얘기고 결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네이버 웹툰의 몸값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 가치를 또 높이려고 애를 쓸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장을 시켜서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선순환적인 M&A도 네이버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또 더해서 제주은행 이야기가 시끌시끌했는데 네네.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설에 대해서 뭐 제주은행이든 뭐 네이버든 검토한 바가 없다. 근데 왜 올라가냐 이거죠. 왜 올라가냐. 그거는 분명히 우리 옛 속담에 뭐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그냥 나겠냐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그냥 치부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은행이라든가 뭐 부산은행이라든가 광주은행이라든가 이런 경남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이 좀 세금을 투여한 은행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책은행이 있다는 거죠. 이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투자할 세금으로 이미 기업을 살려놨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새로운 인수자를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네이버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서로의 니즈 또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금융업 쪽에 카카오처럼 진출하고 싶은 욕구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뭐 말이 살짝 이렇게 오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다. 대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는 밑에 배경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를 쫙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도 갖추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 엔터 요소도 갖춰가면서 웹툰 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에 4배사 지분 투자도 했고 더불어서 최근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뭐 커머스뿐만 아니라 네. 광고 부분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걸 다 고려해봤을 때 네. 증권사에서 최근 목표 주가를 40만 원 중반대로 훌쩍 뛰어넘겼어요. 네네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이버에 대한 뭐 목표가?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 1월 29일 날 이베스트 증권에서 네. 46만 원까지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것보다 더 가치 평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트홀딩스 일본의 일본 뭐 자국민 100%를 커버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데 제스트 홀딩스 밑에 뭐 라인을 상장 폐지를 하죠. 라인 상장 폐지하고 그 밑으로 놓고 야후도 놓고 해가지고 하나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걸 제외하고 실적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46만 원 나온 거니까 추후에 제트홀딩스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은 당연히 5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조사분석자가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따라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눈 목표가가 46만 네. 원이라면 곽용훈 부장님이 리포트를 쓰셨을 때 네. 가정하에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할 것인지 신규 매수는 가능할까요? 저는 뭐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뭐 분할 매수
대응하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따라가시면은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추후에 계속해서 지금 그 또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게 네이버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또 회사채 발행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네이버의 주가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정한 가치 수준과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홍보 효과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뭐 트레이딩 관점이든 수익 관점이든 단기 관점이든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놓고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 급락 나오면은 한두 달, 두석 달 뒤에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센스 있게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며 네. 목표 주가는 48만 원으로 네. 이베스트 되는 것보다 더 높게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네. 쌍두마차로 네이버, 카카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들은 굳이 네. 구분하고 가기보다는 그냥 같은 추세를 가는 네, 같은 추세로 가는 거고요. 조금 하는 일이 좀 틀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틀려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또 투자하시는 거예요. 뭐 좋은 주식 갖고 가서 수익 난다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또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는 상반기 IPO, 하반기 IPO 요 일정에 따라서 투자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보면서 네. 카카오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IPO 그 이벤트를 노려보자라고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게임주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NC소프트의 주가도 오르면서 연초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언택트 3인방이 다시 기환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코로나19가 백신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네. 언택트 주들의 경우에는 피해주로 봐야 될 텐데 왜 이들에 대한 매수가 자꾸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M&A죠, M&A. M&A.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도 그러니까 뭐 회사를 뭐 이렇게 이렇게 상장 페이지하고 이렇게 합하고 이런 M&A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고 성장 발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M&A를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게임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텐센트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클라우드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한 그 인수하려는 M&A 하려는 의지가 최근에 많이 표출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텐센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의해서 게임주가 더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 뭐 좀 말랐으니까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네. 넷마블 중장기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요. 올라오네요. 그죠? 영업이익 순이익 좋고, 예, 그리고 또 지분 가치가 대단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그것만 반영해도 주가 싸다. 네, 먹을 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 저희가 앞서 상황실에서도 다뤄봤는데요. 네. 요즘 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넷마블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니까 네.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 목표 주가는 48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곽영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